저는 극창으로 들어간 지 이제 만 13년 정도 되고요. 소를 키우는 축산인입니다. 소 키우는 사람처럼 안 생겼다고 얘기하는 10년 정도 이제 소를 키웠고, 아까 이제 오전 중에 농업베이소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 나왔는데, 극창이 농업베이소가 전국적으로 4번째 만들어지면서 그 농사 짓는 농민 중에서 그래도 농사 규모가 좀 작고 한량인 사람을 뽑아서 사무장을 시켰는데, 제가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지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농을 하고 극창으로 이제 들어간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 말살이가 참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지금 딸 둘 놓고 이제 다음 달에 아들도 하나 태어나는데, 애 셋 놓으니까 기농에 반은 성공했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 제가 그 농업베이소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사례 발표를 할 기회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농림부 쪽의 이야기보다 문체부 쪽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좀 관련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참여하는 부분들도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마을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도 그렇죠. 마을살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농과 연관해서 이제 고민하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농화를 원래 들어갔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새벽 한 4시 내지 5시 되면 원래 시골에는 이제 농번기, 기온기 소리가 울리고 막 일하러 나가잖아요. 도시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9시쯤 되면 밥 먹고 이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땡볕에서 한참 이제 일하는 사람들, 시골 분들은 그때쯤에 이제 세차 먹으러 들어가서 쉬는 거죠. 이 닫혀있던 현관문이 어느 날 농촌으로 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개방된 모습 속에서 문화적인 어떤 벽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 외출을 왔다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소주를 드시고 계시는데 무실에 있는 소주를 꺼내서 해관에 소주가 떨어지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주를 이렇게 꺼내서 드시든지 얻어 드시는데, 뭐 주인이 없어서 들어가서 소주를 꺼내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인이 오면 뭐 자연스럽게 왔냐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사실 그게 큰 어떤 충격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 사람이 뭐 현관문을 잠그고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그런 걸까 생각해요. 근데 또 기농하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농장 안 뿌리고 텃밭에서 농산물을 닦고 먹잖아요. 저도 이제 축사 옆에 작은 텃밭이 좀 있습니다. 절대 농약을 안 치죠. 특히 농약만 안 칠 뿐만 아니라 풀도 잘 안 뽑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방치 농업을 저도 몇 년간 하는데, 풀과 농작물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풀이 더 잡초가 더 빠르죠. 이제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면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밖에 일도 하고 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 좀 풀 좀 뽑아라. 아유, 저는 괜찮다고, 시간 날 때 조금씩 뽑는다고, 딸내미하고 같이 시간 날 때 뽑고, 사흘들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죠. 뽑아라. 저는 이제 그걸 할머니한테 설득을 제가 할 수 있냐면 절대 못 시킵니다. 그 설득을 저는 안 시키지만 할머니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어느 날 잡초가 노랗게 죽어 있어요. 할머니가 다 제초제 뿌리고,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나한테 고맙다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과연 이것인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시골 생활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거 할까요? 마을 할머니께서 쓰신 시입니다. 연세가 이제 78인데요. 78 할머니가 시를 이제 쓰셨는데, 이걸 쓰셨어요. 연세가 18살에 시집을 오셔서 마을에서 60년 가까이 사셨죠. 뭐 다른 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시를 쓰시고, 이 시가 이제 이렇게 액자도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을의 사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어머니가 최근에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식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신 거죠. 이분에게는 이게 마지막 그분의 자서전이 되고 일기장이 되고 그분의 삶의 이제 마지막 기록물이 되셨어요. 우리 조금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 이야기가 뭔가 확 와닿을 거고, 그죠? 젊은 분들은 뭔 말이지 싶을 건데, 처음 시집 오셔가지고 시어머니가 일을 시켰는데 나가서
P라고 뽑아오니까 이제 P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아무 P나 뽑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이 시를 쓰셨는데 어머니는 왜 이 시를 쓰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60년 전의 이야기가 시를 쓰라니까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생각이 났을 거고 시집살이도 생각이 났을 거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미할미 학교 갑시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작년에 문체부에서 진행했던 문화의 모작 사업에 우리 마을에서 공모를 하나 있었습니다. 폐교가 하나 있는데 이 폐교가 마을의 가장 가운데 있고 1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 학교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갖고 여기를 다 졸업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마을은 우리 거창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이고 한 발짝만 넘었으면 이제 경북 김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도 워낙 작고요. 뭐 어떤 개발 사업들 하나도 그동안 진행된 것이 없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요지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주민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어느 마을처럼 이렇게 고령 농가들이 적대났습니다. 폐교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제 그 할미할미 학교 갑시다라고 하면서 100일장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학교를 임대를 했었어요. 전기도 넣어야 되고 어떻게든 써야 되고 근데 14년 만에 문을 여니까 이제 다 저렇게 교실 바닥도 다 깔아앉아 있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들 좀 당황하기만 했지 그런 거리들이 못 만들었었거든요. 3개월이지만 이 100일장을 제대로 한번 해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은 힘들지만 젊은 사람 하는데 한번 도와줘보자. 그리고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이면 사실 이제 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학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거기서 숙제도 하고 전국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00일장을 하자 하니 어르신들도 글 써본 지가 60년, 70년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시골 사람들 그런 거 절대 못한다고 안 한다고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몇몇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어차피 이제 사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500만 원짜리였어요 프로그램비가. 근데 제가 500만 원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오니까 주민들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면서 돼지 2마리 잡고 잔치 가면 되겠다 이제 얘기하고. 근데 그 돈이 절대 그렇게 쓰일 수 없는 돈이거든요. 뭐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걸 설득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님이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게 막 언론에도 소문도 나고 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이 있다 이러니까 이장님도 안달이 나고 군수님도 오시니 뭐 이제 농협조합장인 주변의 기관단체장이 온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특히 이런 자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께 저희들이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100일장 요한이 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싶으시면 시를 써오시라. 시를 써오셔서 낭송을 하셔야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기관단체장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저는 이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우리 주민들의 거의 뭐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대표까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이제 모임을 만들고 밖에서 욕을 하더라도 밖에서 하지 말고 회의 와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하고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주지 않겠다. 어떻게든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라는 이런 주민들의 동의서도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0일장 작년에 시작했던 모습이 11월 19일이었습니다. 1년 전인데 어르신들이 글을 쓴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가능성을 아주 이제 좀 높이 평가를 했던 건 뭐냐면 여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구하기도 힘듭니다. 24판짜리 일회용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적어 오시라 라고 이제 숙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 마을 교육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처음에 이거 카메라 앞에서 서서 찍히기만 해봤지 직접 찍어본 경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찍는 연습을 시키고 이제 카메라를 나눠드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가져오셨는데 뽑아보니까 24판 중에
제대로 나온 게 한 파운드지도 다 전부 다 시커멓게 나옵니다. 다 실내에서 그 깜깜한 데서 찍고 뭐 앨범 같은 거 찍고 싶잖아요. 다 엉망이 흔들리기도 심지어 손가락이 거의 절반을 가리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근데 그중에 정말 괜찮은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를 찍어 오시고 평생 손자라든지 자식들 앞에서 자기는 찍히게만 해봤는데 처음으로 손녀를 찍어준 사진 이런 것들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손녀에게 찍힌 사진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본인이 손녀를 찍은 사진은 그 손녀에게는 가장 가치가 높은 사진이죠.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어르신들, 주민들의 마을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정말로 어떻게든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주민들 스스로에게 좀 전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발견된 문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교하고 3년 만에 만든 60년 전에 이 학교에 이제 그 문집이 나왔는데, 이 문집에 글을 썼던 학생이 3학년인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죠. 그죠?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안 했는데 그 문집에 자기 이름과 자기 글이 있는 걸 보신 거죠. 그 가짜 들으면서 보여드리니 한 10분 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갑자기 막 전해드리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이런 걸 썼었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그분은 무언의 어떤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확신을 좀 가진 것은 학교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간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실 한 칸 저희들이 약간 주민들이 직접 두드려가지고 고쳐서 썼는데,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100일장을 기획을 하게 됐고, 이 100일장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일 날씨가 엄청 춥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저는 많이 올지 좀 의문도 들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눈치를 많이 보고 계셨지만은 이제 돼지도 삶고 막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막 농협에서 소주 또 박스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밖에서 눈치 보다가 확 들어오는 한 200여 분이 오셨어요. 인근 마을 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100일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100일장을 하고 안 쓰십니다. 150 절대 안 쓰세요. 숙제도 내드리고 주제도 드리고 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업세를 했습니다. 쓰시면 책도 만들어드리고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왜 빨리 술이나 음식을 안 주냐? 100일장이라는 것은 그냥 명분이지 자기들에게는 그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이렇게 이제 구역 쓰시기 시작을 하는데 눈치를 보시더니 다들 보조분에서 쫓기를 집에서 다 써오신 거예요.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70장을 준비했는데 큰 종이를 70장이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다들 쓰셨어요. 이제 도시에서 온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공연도 같이 하고, 군수님도 그날 써오셔가지고 낭독하고, 조합장님이 안 써오셔가지고 그날 100일장 현장에서 부랴부랴 막 쓰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군수님이 써왔는데 조합장님이 안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유무작 사업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아서 전국 1등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도 하게 되고, 액자로 만든 게 군청에서 저렇게 전시도 하게 되고, 지역의 카페에서도 전시를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덕분에 자기 글이 저런 데 전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오셔서 직접 이게 사실인지 긴지 막 보러 오신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디자인 농활 때 모습인데요. 도시의 젊은 기획자들, 디자이너들이 학교에 와서 못 쓰는 물건들을 모아서 이렇게 새롭게 재생하는 작업들을 좀 했고, 벽화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시간이 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 책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어떤 작곡가 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주민들의 글 중에 4편을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악보가 되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사실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젊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노래 활동을 하다가 들어온 젊은 우리, 지금도 도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직접 주민들 노래 교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래 교실을 하게 되고, 이 노래를 결국 그러면 누가 불러야 될 것이냐? 우리가 부르자. 글을 쓴 사람이 부르자 해서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글을 쓰신 분들과 주민들이 같이 이런 이제 노래 교실 합창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이제 배경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소문이 좀 났었어요. 직접 쓴 글, 어르신들이 직접 쓴 걸 30대 기농인이 곡을 붙이고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또 노래를 직접 부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들도 또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처음에 진행했던 100일장 그리고 노래를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 올 여름에 있었던 마을 축제까지의 과정이고요. 난타교실이라든지 또 탁구대를 기증을 주민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교실 한 칸을 또 이렇게 탁구장으로 쓰고 뭐 건강교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흐름한 교실에서 이런 음악지 깔아놓고 그래도 마을 치고 아이들이 많죠, 그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뭐 이런 소식지들도 뭐 쉽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발행하고 마을 시집을 이제 2호까지 냈고요. 2호까지 냈는데 이게 총동문회 행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부모님들의 글이 어느 날 책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시에 살다 온 자녀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학교가 버려진 학교인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와보니까 어느 날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동창들이 상당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서 동문들을 위한 또 책자로 이번에 다시 또 만들게 되고 이런 이제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올해 이제 문화우물 사업이라는 경남의 독자적인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농활대라든지 마을 축제들을 주민들의 이제 이런 노래 난타 풍물 같은 것들을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센터 지성으로서 이제 되어가지고 농촌 오지형으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의 31개 중에 유일하게 농촌형으로서 이제 이 리모델링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내년 7월달쯤 되면 교실 3칸 정도가 이제 동아리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실내에 이제 화장실이 들어오는 정도고 규모는 작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 투자해서 지붕부터 이제 얹는 거죠. 아무것도 이제 없이 불안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자발적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동아리 활동들은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콘테스트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워낙 딱딱하게 만들어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 75세 된 우리 김순희 할머니가 쓴 게 이제 저렇게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 어머니가 또 직접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노래패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도 그렇지만 이제 인근 마을에 인근 행사에 섭외를 받고 있습니다. 할매들이 섭외를 받으면서 지금 공연을 갈 정도로 사실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고 전달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재밌게 노래를 부르시고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경남 콘테스트에서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처음 했던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는데 문화복지 부문에 경남에서 1등을 해서 전국 부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선을 했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콘테스트 한다길래 우리 주민들 이왕 뭐 묻힌 김에 재밌게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행정적 서류 뭐 이런저런 간섭이 너무 많고 막 현지 실사에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까다롭게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한번 들이닥치니까 느닷없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 그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사정사정해서 방송 출연을 한번 했는데 막 주민들이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하지 말죠. 우리끼리 재밌자고 한 게 왜 이렇게 자꾸 각색이 되느냐 싶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이 되지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요. 마을 주민들은 갈등 관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딱 1년인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많은 마을과 이렇게 견주면 사실은 뭐 너무 미약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이번에 이 공동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모든 논의가 회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동안 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간에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마을의 주도성을 좀 가진 분들이 오히려 좀 뒤에 빠져 있고 좀 소외되었던 분들이 이 공동체 사업에 거의 동아리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그 목소리 크셨던 분들이 여기에 잘 못 계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군청이나 막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자기들 힘 좀 써달라고 이제 막 밖에서 막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비조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선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주 이제 좀 즐기고 있는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78 우리 할머니에게 이제 떠나버렸는데 이 마을을 그분에게는 과연 마을이 어떤 의미일까? 기농을 한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마을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는 인근에 있는
여기를 놔두고 읍내까지 다녔던 이 아이들에게 자기 마을에 있는 이 학교는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는 막 새롭게 모색을 해보고 있는 이제 실험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안행부 또는 문체부 쪽에 이제 제가 막 이런 공동체 관련된 사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림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지금 최근에 막 공동체 사업, 중간 지원 조직, 공동체 지원 조직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저도 이제 그때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발표도 하게 되는데 딱 그러니까 국방부 국정원에서도 공동체 사업 안 하냐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다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 불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마을은 자칫 그 혼선 때문에 군단위 지자체 행정단위는 뻔히 하나인데 안행부, 문체부, 농림부에서 쏟아져 내는 이 관심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에 행정에 손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론에 몇 번 나가고 장관상 하나 받으니까 이제는 막 문화관광과, 뭐 농업기술센터, 지역창조정책과 이런 데서 이 마을에만 자꾸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을 주려고. 근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냐? 저희들로 봐서 그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더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다른 이야기처럼 꾸면서 행정에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급여 큰 거 받자. 이왕이면 40억짜리 받지 2억 5천짜리 문체부 왜 받냐?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을에 생기고 있어요. 회의라고는 처음 해본 우리 마을에서 2억 5천도 부담스러운데 500만 원짜리 기껏 사업 한번 해봤는데 40억짜리 사업 받자고 지금 나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절할 것인가가 저희들한테 숙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계획해보는 이제 좋은 이제 사례로서 뭐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고민을 나눈 시간일 것 같아서 아마 이 이야기가 사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저에게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 다 붙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산으로 내고 지방에 뿌리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행복은 이런 거예요. 라는 것을 주제로 김은규 거창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